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년 실용수학을 담당하는 이기석 선생님입니다. 자, 학교에서 103쪽까지 진도를 나갔는데요. 지금부터 페이지 104부터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보면 도수의 합이 다른 두 자료의 분포를 비교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도수의 합이 다른 두 자료입니다. 요 자료들을 비교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쓰는지 밑에 있는 문제와 개념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도수의 합이 다른 두 자료에서 계급의 도수만으로 두 자료의 분포 상태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즉, 이 도수만으로 두 자료를 비교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난 시간에 배운 상대도수라는 방법이에요. 생각의 창 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전시관에서 조선시대 회화전의 관람객 1000명과 퓰리처상 수상전의 관람객 2000명의 나이를 조사하여 만든 도수 분포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배운 것들 간단하게 복습 좀 해볼게요. 여기서 계급 몇 개가 있을까요, 여러분? 계급 몇 개예요? 그렇죠. 계급은 하나, 둘, 셋, 넷, 5개. 계급의 개수는 5개예요. 조금 적어볼까요? 자, 여기서 계급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계급의 크기는 우리 한 계급을 봤을 때 이 범위 사이의 간격이라고 그랬어요. 10 이상 20 미만. 여기 사이의 간격은 1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요것도 한번 구해볼까요? 계급 값들을 한번 구해볼게요. 각 계급의 계급 값들은 첫 번째 계급의 계급 값은 중앙에 있는 값인 15, 다음 25, 다음 35, 다음 45, 그 다음 55. 이렇게 계급값들을 구해서 우리 어떤 걸 했었냐면 각 자료의 도수분포표의 평균까지 구해봤었어요. 자, 그 평균은 지금 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1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떤 자료가 있는지부터 봐야겠네요. 첫 번째 자료는 무엇이냐면 조선시대 회화전 관람객이 있고, 두 번째 자료는 퓰리처상 수상전 관람객이 있습니다. 요 두 자료가 동시에 하나의 도수 분포표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10세 이상 20세 미만의 관람객의 수는 어느 전시회가 더 많은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10세 이상 20세 미만은 조선시대 회화전 관람객은 280명, 퓰리처상 수상전 관람객은 420명이 있어요. 누가 더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퓰리처상, 답을 적어볼게요. 퓰리처상 수상전 관람객 수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10세 이상 20세 미만의 관람객의 비율이라고 했어요. 우리 비율, 요거는 상대도수 개념과 관련이 깊다고 했어요. 어느 전시회가 더 높은지 한번 말해보자고 했어요. 자, 조선시대 회화점 관람객부터 한번 볼게요. 저기 280명인데 전체는 1000명이에요. 한번 적어볼게요. 조선시대 회화전 관람객의 비율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람수 1000분에 해당되는 사람수는 280명이에요. 자, 요거를 우리 소수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0.28이 되겠죠. 그럼 조선시대 회화전을 관람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몇 %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조선시대 회화전은 전체의 2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할게요. 그 다음 퓰리처상 봐야겠죠. 퓰리처상 수상전. 요건 전체 사람 수는 2000명이에요. 2000명에 10세 이상 20세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 수가 420명이에요. 이것도 소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2를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로 나누어 준다면 1000분의
210이 될 거고, 여기서 요게 0.21이 돼서 전체 비율로 나타내면 21% 백분율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새로운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관람객의 비율은 어느 전시회가 더 높아요? 그렇죠. 조선시대의 회화전이라고 답을 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처럼 도수의 총합이 달라요. 도수의 합이 다른 두 자료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도수로서는 이렇게 비교하기가 불가능하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에서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그 도수에 해당하는 비율을 찾아서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상대도수 개념이에요. 자, 밑으로 가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자료에서 도수의 합이 다를 때는 상대 도수를 이용하여 두 자료의 분포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 편리할 때가 많다. 또 도수의 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를 비교할 때 상대 도수의 분포표를 보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 한번 그어주도록 할게요. 그래프가 나왔는데요. 밑에서 이 예시가 있어요. 그래프 보면 여기 가로축은 똑같이 계급이 나와져 있고 세로축에 보면 상대도수가 되어 있고 이 그래프의 모양은 도수분포 다각형의 모양의 그래프예요. 여기도 나와져 있죠.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의 그래프. 그 그래프에서 이렇게 덧대어서 겹쳐지게 그려준다면 우리가 한눈에 파악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부분에 간략하게만 좀 적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가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 이런 그래프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프를 아래쪽처럼 겹쳐 그릴 수 있는 도수 분포 다각형 모양을 이용하면 두 집단의 분포 상태를 한눈에 쉽게 비교할 수 있다. 한눈에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래 그래프가 한 예시가 되겠죠. 여기 보니까 다 상대도수로 위에 거를 다 표현을 해놓았죠. 조선시대 회화전, 플리처상, 수상전 이렇게 상대도수로 표현을 해놓고 이제 각 계급에 대하여 오른쪽에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한눈에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의미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열린교실 5번에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계산도 같이 해보도록 해요. 5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강원도의 어느 지역에서 수확한 감자와 고구마의 무게를 각각 조사하여 만든 도수 분포표이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도수 분포표를 이용하여 상대도수 분포표를 완성하고 나서 감자와 고구마 무게의 상대도수 분포를 도수 분포 다각형 모양의 그래프로 그려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표부터 완성해야겠네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여기서 도수는 52, 64, 48, 20, 16이에요. 감자에 해당하는 우리 자료를 가지고 이 상대도수를 구하려면 전체 합계를 잘 봐야 돼요. 200이겠죠? 한번 적어봅시다. 200분의 52가 상대도수예요. 요거를 소수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얼마가 나올까요? 요거 2를 나누면 100분의 26이니까 0.26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거 200분의 64예요. 요거는 100분의 30이니까 0.32가 되겠죠. 그 다음은 200분의 48이에요. 요거는 100분의 24니까 0.24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200분의 20. 요거는 100분의 10이니까 0.1. 200분의 16. 요건 100분의 8이니까 0.08. 여러분들 이렇게 상대도수를 다 구했는데 이거의 합은 항상 얼마가 나온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 배웠죠? 합은 항상 1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자기가 직접 구한 이 상대 도수들을 더해서 실제로 1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상대 도수를 제대로 구했는지 다시 한 번 더 검산하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1이 나오지 않았다면 어딘가에 오류가 생긴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고구마 보도록 할게요. 고구마의 전체 합계는 250이에요. 따라서 요거는 250분의 35. 요거는 5로 한번 나누어 볼게요. 5로 나누면 50분의 7이에요. 요건 100분의 14니까 0.14가 되겠죠. 조금 긴데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요? 요거를 이렇게 적을게요. 조금 암산을 해서 250분의 35를 5로 나누어 주면 50분의 7이 되고 요거는 100분의 14니까 0.14가 된다. 이렇게만 좀 적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250분의 75인데 5로 나누어 주면 50분의 15가 되고 요거는 100분의 30이니까 0.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250분의 80인데 5로 나누어주면 50분의 16, 100분의 30이니까 0.32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 250분의 40인데 50분의 8, 100분의 16이니까 0.16, 250분의 20인데 요거는 10으로 나누어지네요. 그러면 5로 나눌게요. 그냥 5로 나누면 50분의 4가 되고 100분의 8이니까 0.08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상대 도수의 값도 모두 다 더하면 항상 1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색깔을 나누어서 했는데 먼저 파란색에 해당하는 감자의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부터 조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급을 보면 계급부터 한번 볼게요. 50, 100, 100, 150, 150, 200, 200, 250, 250, 300까지 그려져 있고 왼쪽, 오른쪽으로 도수가 0인 계급이 하나씩 있어야 돼서 중앙에 이렇게 점을 찍어주겠습니다. 여기는 물결 표시가 없죠, 여러분. 왜냐하면 계급의 크기가 5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급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략하지 않고 물결 표시 없이 바로 점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50 이상 100 미만에 해당하는 감자 0.26이에요. 전부터 한번 찍어볼게요. 0.26. 그 다음 0.32. 그 다음 0.24. 그 다음 0.1. 그 다음 0.08. 자, 요것들을 다 직선으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를 대고 이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감자의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을 구했고 이제 빨간색으로 고구마의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 점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일단 또 새로운 왼쪽 오른쪽에 도수가 0인 계급 찍어주고 첫 번째 0.14 두 번째 0.3 세 번째 계급 0.32 네 번째 계급 0.16 다섯 번째 계급 0.08 여기는 똑같네요. 자, 이렇게 빨간색도 선으로 이렇게 자를 대서 이어보도록 합시다. 하나의 도수 분포 다각형에 이렇게 이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색깔별로도 표시를 했고 2번 문제 한번 풀러가 볼게요. 위 1에서 그린 그림을 이용하여 이 지역에서 수확한 감자와 고구마의 무게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 말하고 친구들의 생각과 비교하여 토론해 봅시다. 일단 토론은 지금 불가능하니까 위에서 어떻게 다른지 무게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의 무게 분포가 상대적으로 고구마의 무게 분포보다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렇죠. 왼쪽으로 지금 더 치우쳐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파란색 그래프 한번 봐요. 파란색이 우리가 감자라고 할 수 있겠고 빨간색이 고구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왼쪽으로 치우친 게 어떤 종류예요?
그렇죠. 감자라고 할 수 있겠죠. 고구마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무겁다라고 할 수 있고, 감자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모양을 보고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걸 여기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감자의 무게 분포가 상대적으로 고구마의 무게 분포보다 가벼운 쪽에 몰려 있다. 자, 이렇게 2번을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 105쪽까지 진도를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쪽에 보면 이제 106쪽, 107쪽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그래프를 그리는 자료도 같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